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연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FOMC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오전 3시경에 이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연준 이사에 공식적으로 취임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7의 호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가의 방향에는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테슬라는 2%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7 중에서 테슬라는 순항을 이어갔지만 엔비디아는 오늘 약 1.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국용 칩에 대한 수요 부진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여전히 빅테크들 사이에서 개별주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부각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바로 3대 지수 흐름 바로 살펴보시죠. 이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단 하루 앞두고 3대 지수가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7%, 나스닥도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S&P 500도 0.13% 마찬가지로 소폭이나마 꺾이면서 그간의 상승 랠리에 살짝이나마 이 쉼표를 찍었습니다. 이 오늘 시작을 움직인 가장 큰 이슈를 보자면 역시나 FOMC에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뭐 크게 매크로 지표가 나온 건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지표에서 살짝 이 매파적인 그러니까 신중론이 대두될 만한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소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온 반면에 이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매파적인 의견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내일이죠. 이 9월 FOMC에서 25bp 인하가 될 가능성이 96.1%까지 거의 기정사실화, 유력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50bp, 그러니까 B컷이 내일 단행될 확률은 4%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또 이어서 이 연내 3회, 그러니까 75bp 인하가 단행될 확률은 69.9%, 이 전날의 73% 대비해서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또 점도표에 대해서 한층 더 주목해 봐야겠고요. 이어서 FOMC 관련해서 끊임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항소법원이 쿠기사가 제기했던 해임 불복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FOMC 전까지는 확실하게 이 지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는 다소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 바로 트럼프의 백악관 경제 고문이죠. 스티븐 마이런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티븐 미란이 드디어 이 연준 이사로서 완전히 좀 임명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FOMC 회의에 참석 중이고요. 두 인물 모두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벌써부터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스티븐 미란입니다. 이번에 밤사이에 또 한 가지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간 연준의 기존의 이중 책무 두 가지 목표라고 함은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최대 고용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의 이 제3의 책무를 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바로 적절한 장기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연준이 이렇게 장기 금리에 개입을 했던 거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뭐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다만 경제 공황 상태라든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상시에만 개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가에서는 이번 발언을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밑작업에 들어간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연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 거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 더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나흘째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약 최대 3%대 상승 보였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2%대 중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의 업무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참 쇼맨십이 좁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자면 옵티머스 팀과 협력하고 또 주말에는 AI5 칩, 이 삼성전자와 결부가 되어 있죠. 이 칩을 검토를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서 이 미래 핵심 기술들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이어서 상승 이어간 테슬라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1.6%대 하락 보였는데 이 중국용 RTX 6000D 칩이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건데 뭐 성능 자체는 나쁘지가 않지만 이미 암 시장에서 절반 이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RTX 5090 칩 성능에 대비해서 성능도 딱히 뛰어난 점이 없고요. 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현재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보도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하락했는데 전반적인 자금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테슬라입니다. 1.64% 하락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중국 쪽 이슈에 따라서 오늘도 하락을 면치 못했던 엔비디아였습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23% 하락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 향후 4년간 이 3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을 막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 소송 이슈가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입니다. 또 반대로 테슬라가 2.8%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미국 도로교통국이 테슬라 모델 Y의 문 핸들 결함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장중에 약간은 좀 악재로 작용이 됐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머스크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인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이 메타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87% 상승했는데 현재 시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부터 18일까지 개최 예정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이 메타 커넥트를 앞두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위 항목이었던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이 됐고요. 애플도 오늘 0.62%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 아이폰 에어에 대해서 재평가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도 마찬가지로 협상이 순항 중에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가장 큰 볼모로 어찌 보면 잡혀 있었던 애플이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반대로 구글은 0.14%, 뭐 호재도 많았습니다만 악재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전해진 호재, 이 애플의 아이폰 에어가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로보택시 테스트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요. 광고 기술 회사 매그나이트가 장중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어서 다른 광고 회사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게 주요 이런 이슈였는데 이 때문에 결국 약보합에서 안타깝게 마무리가 됐었던 이 구글. 이어서 에너지 쪽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엑손모빌이 2%대 강세 보였는데 유가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밤사이에 이 WTI가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이슈로 다시 한번 날아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주들 정유주 위주로 강하게 상승 보였고요. 어제 상승 큰 폭으로 원자력과 함께 올라섰던 전력주들은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S&P 500 이외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틸 다이내믹스 이 3분기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 이 때문에 8%대 강세 보이면서 시장 크게 움직여줬고요. 리비안도 오늘 5.29%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 50억 달러 규모의 조지아 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리비안에 힘을 실어줬고요. 조지아가 정말 이 미국의 다음 디트로이트가 될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와 메타 종전에 말씀드린 소식이 있었고요. 또 아마존 1%대 상승 보였는데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 프로젝트 카이퍼가 내년 1분기 5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아마존의 주가 1%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로켓랩은 12%가량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계속해서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힘즈 앤 허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5%가량 하락 나온 가운데 이 주가가 약 7% 장중에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미국 FDA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성분이죠. 이 세마글루타이드 관련해서 홍보 문구가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조금 과장됐다라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일라일릴리 역시 이 젯바운드의 온라인 홍보 영상에 관련해서 FDA로부터 이 경고 서한을 받았습니다. 다만 노보노디스크도 비슷한 경고 서한을 받았는데 밤사이에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카그릴린타이드가요, 이 굉장히 좋은 임상 결과를 보였는데 68주간 평균 12%의 이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층 치열해진 비만 치료제 시장 속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요즘 다시 한번 또 승기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엔비디아 1.64%, 마이크로소프트는 1.23%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의 희비가 여전히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 함께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영국 쪽으로의 투자 소식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알파벳이 마감가는 약세였는데요. 0.14%의 약세권 맞췄지만 사실 호재가 있었습니다. 구글 AI 쪽으로 개발을 위해서 영국에 68억 달러 수준의 이 공식 데이터 센터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장중에는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인데 하락으로 전환돼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메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18일에 메타 커넥트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이퍼노바를 공개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이 메타의 CEO 저커버그 CEO가 공식적인 공개 연설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는 47개 중에서 41곳에서 투자 리포트 매수를 제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애플 0.61% 올랐는데요. 번스타인의 선정으로 인해서 AI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애플은 하드웨어상으로 굉장히 AI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목표가를 번스타인에서 290달러를 현재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영향받으면서 상승권에서 흐름 맞췄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요. 테슬라가 2% 넘게 오르면서 M7 종목 가운데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모델 Y 쪽으로 중국 주간 이 3분기 최고치가 기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금 중국에서의 강세를 지속해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전기차 세제 혜택 사실상 이번 달 말까지인데 인도 개념이 아니라 취득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취득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장 개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틱톡 인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틀 연속해서 오르는 종목입니다. 틱톡의 메가 협상 대상자로 지금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투자 리포트가 부정적인 것들도 존재합니다. 고평가다라는 얘기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단기 조정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약세권 흐름 맞췄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향방이 좋은 소재가 있어도 밀리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엔비디아가 1% 넘게 밀리면서 이번 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사입니다. 마크 스티븐스가 약 8,855만 달러 수준의 보통주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부자의 매도
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이 174달러에서 종가를 마무리한 엔비디아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매수를 유지하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넘게 밀렸습니다. 영국에서 AI 관련한 투자 소식, 호재가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규모가 구글보다 더 큽니다. 2028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배당금을 91센트로 올려잡았습니다. 10%가량 인상을 하고 이러한 호재 소식이 있었음에도 약세권 흐름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인데요. 일라의 릴리가 2% 넘게 올라갑니다. 이 버지니아주에서 6조 7천억 수준의 공장을 투자하겠다, 신규 센터를 개설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올랐고요.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죠. 카그리린타이드 이 치료제의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1% 넘게 올라가면서 제약주들 흐름 괜찮았고요. 코어 이브가 1% 넘게 빠졌는데요. 가파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제시가 되면서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투자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67%의 상승권 마감인데요. HBM 수요 강세 기대가 반영이 되었고요. 목표가는 182달러로 상향 조정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투자 의견 살펴봤고요. 특징주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 국제유가는 어느덧 64달러 선 중반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2%대 굉장히 강한 강세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소음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였죠.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이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 내에서 석유 파이프라인을 독점하고 있는 이 트랜스네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자국의 석유 생산 기업들에게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다면서 경고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공급 우려가 부각된 국제유가였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소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6.4원 내리면서 어느덧 1,390원을 넘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70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FOMC를 앞두고 약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96.6선까지, 96선 중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원달러는 내려앉았고요. 비트코인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1.36% 상승하면서 11만 6,800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영국과 미국이 원자력 간의 이 협정을 체결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밤사이에는 이 가상자산 쪽,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 있어서 또다시 이 협정이 체결이 될 것이다. 협력이 발표가 될 것이란 소식이 다시 한번 가상자산 기대감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이 금도 계속해서 0.23%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달러 약세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같은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더 부각이 됐기 때문이고요. 여전히 3,700달러 선 잘 유지해주고 있는 금입니다. 이 미국차는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유의미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국채 10년물, 장기채와 단기채 모두 소폭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밤사이의 경제 지표는요, 꽤나 좋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좀 진화가 되는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소비가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건데 특히나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 음식 서비스업 쪽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 관련 업체들, 특히나 아까 아마존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또 이어서 미국의 8월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로 예상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기에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니냐 하는 금리 인하 신중론이 밤사이에 시장 상승을 붙잡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어서 내일 FOMC죠.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하게 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보자면은 가장 먼저 이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25bp 그러니까 스몰 컷이 단행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력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의 이 시장에서 나온 연말까지 75bp 3회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과연 이 점도표와 파월 의장이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이 부분에서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좀 상당한 급락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FOMC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FOMC에서 반대표를 던진 두 인물로 유명해졌죠. 원래 이 연준에서요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반대표를 동시에 던진 게 상당히 오랜만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연준의 합의와는 다르게 50bp 더 크게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또 마찬가지로 신임 이사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스티븐 미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벌써부터 이 트럼프 행보의 앞잡이 역할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급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연준의 독립성이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확보가 될지 이 부분 상당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매크로 이슈 왔습니다.